쌍용차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5.6% 증가했고요. 영업손실이 4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3년 손익분기점 매출액 예측을 해 보았습니다. 말미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KG 모빌리티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야후 뉴스였는데요. KG그룹의 회장인 곽재선은 2003년 파산한 비료회사의 폐허 속에서 KG를 시작했다. 20년 후에는 KG케미칼, KG스틸, KG에너지 여러 사모회사, 카페체인 그리고 한국의 모든 KFC로 구성되어 있다. 빈그룹과 비슷한 형태고 KG는 왕조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느슨한 계열사의 대기업이다. 그러니까 외국식의 어떤 그 대기업 그룹에 대한 그 표현인데요. 일단 그렇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모든 쌍용차는 KG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단서가 있네요. 쌍용차의 역사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이 차 이름도 같은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쌍용차 이름은 계속 사용할 것 같다. 그렇지만은 KG 모빌리티라는 이 이름으로 사명은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이분이 곽재선 씨라고 나와 있네요. 대단한 입지전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조 4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35.6%가 증가했고요. 매출원가는 적게 증가했습니다. 27.8%로. 그래서 매출총액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조금 10% 정도 증가해 가지고 영업손실이 2,393억 원에서 1,216억 원으로 49.2%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손실이 개선이 된 거죠. 이렇게 됐고요. 스루풋 회계 분석 결과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오히려 매출원가는 아까 줄어든 거로 되어 있는데 매출 재료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산 재고도 스루풋 환산 재고도 68.2%로 크게 증가했고요. 스루풋은 적게 그래서 증가했고 스루풋률은 4.1% 하락했습니다. 마진율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용이 0.8% 줄였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영업손실은 1289억 원으로서 43% 개선됐고요.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는 73억 원이 더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역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매출 증가율에 비해 매출 재료비가 더 높게 증가했다는 것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일단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는 이렇게 좀 분석이 더 용이한 측면이 강점인 것도 하나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와 흐름이 같다 이런 표현을 제가 좀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2022년 무역 적자 손실이 한 6.9% 정도 됩니다. 그것은 이 판매 가격보다 수출 가격보다 수입 가격이 더 증가했다. 이런 거하고 비유가 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5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좀 줄었는데 473억 원으로 이것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영업손실이 더 크긴 큰 겁니다. 이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그 A, B의 그 표현은 뭐 적절한 그 표준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이렇게 그 원재료의 투입인 원재료의 사용 이렇게 되는데 이제 생산을 위해서 그 투입한 그 원재료 그 금액과 상품의 매입, 재고자산 명세에는 그 상품이 그 없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어떤 그 습관적인 표현 같습니다. 이거 49.9%가 증가했고요. 종합적으로 매출원가 재료비는 41.4%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이 0.8%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그 금액으로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가공 비율 총 제조 비용에 대한 가공 비율이 8.7%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8.7%더 그 인상이 됐다. 이렇게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추측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비성분 내역에서 추측하는 거하고 원재료비가 상승됐다 하는 것은 이렇게 1, 2차 추론에서도 인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거로 보면은 철판과 도료를 원재료로 했는데 이게 그 현대차나 기아는 그 국제 기초 원자재 가격을 기준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완성차 메이커로서 아무 수직 계열이 되어 있다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좀 너무 그 좀 동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그 쌍용차는 나름대로 두 가지만 그 대표 샘플로 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엔진이라든지 타이어 정도는 좀 넣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평균으로 14.2%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제품 가격은 10.2%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그 제품 가격도 인상은 됐습니다만은 원재료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다. 이렇게 되고요. 이 14.2% 원재료 가격 상승에 의해서 제품 판매 가격 압박 인상률은 11.3%인데 10.2%밖에 좀 인상을 못 시킨 거로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가 있는데요. 요게 1단계 총제조비용, PQ 총제조비용 차이 없고요. 2단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과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WCAI가 표준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기업들이 있으면은 계속 이걸 다 표준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흐름표 기준으로도 일치를 합니다. 이 5호고는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1, 2, 3단계로 봐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일단 검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2,769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14.4%가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도 200명이나 줄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도 줄어들었고요. 6,370만 원으로 3분기까지 연간 한 8천만 원 선으로 이 인건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깎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깎이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면은 쌍용차가 이 적자 만년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 새 주인을 만나 가지고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원가 절감을 한다 하고 인건비부터 이렇게 이제 삭감하는 그런 형태들이 이제 눈에 보이네요. 나머지 금액을 인건비하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기타로 처리를 했습니다. 12.7%. 그러니까 뭔가 중요하다는 거를 쌍용은 알고 있어요. 결국은 핵심적인 것은 재료비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인건비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어그저리 한 거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9.9%로 하락을 했어요.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수르푼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재고자산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그 투명회계 가정도 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비해 낮게 인상된 데이터가 있으면 될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그 비성분에서 그 비성분 다음에 그 확인을 했습니다. 입증을. 그러니까 이 쌍용차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확보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율이 그 10.8%로 전년 동기는 무려 131.3%로 경영권 박원선이 50%인데요. 그게 이제 이렇게 131%니까 결국은 KG 그룹한테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해서 회사는 별도로 KG 모빌리티라는 그런 회사를 그 만들어서 인수한 거로 지분 참여하는 식으로 들어와서 최대 주주 기업이 됐습니다. 현금 보포율은 좀 매우 낮은 상태고요. 이렇게 3분기까지 그 실적을 보면은 적자가 12만 1,582원입니다. 이걸 그냥 원 단위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어떤 그 이 납품 단가라고 보고서 뭐 그 견적 제한을 그대로 하면은 비례적으로 15만 1,000원으로도 계속 적자가 늘어나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결국 매출액을 한 300만 원 하더라도 적자는 계속된다. 그래서 그 매출 증가를 얼마까지 해보면은 흑자가 되겠느냐 해가지고 요 퍼센테이지를 계속 그 엑셀 자료 산식에 의해 가지고 제가 만드는 건데 그 fx 그 함수를 fn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 함수를 계속 입력을 해보면은 흑자가 나올 때까지 15% 정도만 매출액이 상승하면은 흑자로 돌아서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도 결국은 재고가 40% 증가한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데요. 원가 회계의 문제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그 이 15% 매출을 인상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낮다기보다는 재고가 40% 증가한 것이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맹점이고요. 매출액은 그대로 두고서 그러면 재고를 40% 감소한다 그러면 영업 적자가 무려 22만 9천 원 선 정도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불이익을 상당히 받기 때문에 항상 그 분식회계 의혹을 그 말하자면 받고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요거는 왼쪽은 그 매출원가 매출원가 그러니까 제조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좀 압축해서 말씀드린 거고 우측은 대안으로서의 스루풋 회계를 소개하면서 경영평가지표로 WCI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 전략으로 WCI 회전율 상승을 바벨 전략으로 채택해라. 이런 이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을 먼저 그 스루프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제로니까 손익분기점이죠. 그래가지고 그 손익분기점을 산출하면은 3조 6천억 원 정도 매출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금액 인상이 한 51%나 돼야 되는데 이길 4, 4분기 내에 이걸 이렇게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만은 손익분기점을 도전을 해본다는 차원에서 한번 그 계획을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출 재료비를 20% 정도 올리면은 올려서 이 3조 한 5,850만 원, 3조 5,853억 원, 이 정도 하면은 아마 손익분기점보다는 아니지만 약간의 영업 손실이 대폭 줄이면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한가를 이거 원 단위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358만 5천 300원으로 견적을 냈는데, 그렇게 내더라도 6,173억 원 적자로 예상이 되고요. 이걸 또 350만 원에 계약을 했다 한다면은 한 91,500원이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재고 회전율을 27회전까지 해보자. 8.5% 증분하는 거를 좀 더 노력을 해보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결국 한 400만 원 선의 이 매출 증가 효과가 있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52,423원 영업이익이 날 것이다. 그런데 원가 회계에서처럼 재고를 8.5% 줄인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역시 계약했을 당시 금액 그대로 그 정도 영업 손실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쌍용차의 손익분기점 매출원은 4조 원은 달성해야 합니다. 1조 매출 증가 프로젝트라는 어떤 이름 타이틀을 걸고서라도 2022년 실적에서 25% 이상 매출 증가를 시켜야만이 말하자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익을 확실히 낼 수 있다. 이렇게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KG 모빌리티가 61.86%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원래 미안드라가 인도 미안드라가 가지고 있었는데 10.07% 계속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외국인이 24%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거래 중지 상태입니다. 이상 쌍용차 2022년도 3분기 실적을 슬럼프 토익으로 분석을 해보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2003년도 얼마 정도 돼야 되느냐, 한 4조 원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